홍공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공쌤입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머리를 감았습니다. 제가 하도 모자를 쓰고 나오니까 머리 맨날 안 감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자, 오늘은 제 두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왜 이제 홍공쌤 아들들은 아침 7시부터 시키지 않아도 일어나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느냐, 과연 뒤에서 홍공쌤이 이렇게 막 잡으면서 시켰느냐 궁금해할 분들이 되게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저희 집 아들 둘 좀 자세하게 아셔야 되니까 정확하게 11살, 9살, 올해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2학년 되는 애들이고, 첫째는 약간 이제 거북이 스타일, 굉장히 좀 천천히 탐색을 하고 자기가 꽂힌 것만 그냥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런 게 강하고, 둘째는 완전 토끼, 오브 토끼에서 지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안 듣고 있겠지? 똑똑하다고 믿고 있고, 굉장히 자기가 빠르고, 그 다음에 굉장히 경쟁적이고, 경쟁을 하는 뭐 게임이든 뭐든 자기가 1등 하지 못하면 너무 분해가지고 확 구석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전 성향이 다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성향이 다른 이 녀석들도 아침 7시가 되면 방에서 한 명은 헤드셋을 끼고 한 명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 보면서 인강들을 거는 듣고 자기 이제 과제를 이렇게 실천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역시나 홍공쌤이 교육자니까 뭔가 좀 작업을 했을 거야. 뭐 그렇죠.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환경을 이제 조성한 거지, 제가 뭐 이제부터 7시부터 뭘 한다 해라 요렇게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시간 굉장히 단기간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듣고 요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구나 라는 것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현상의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부럽다, 나는 부모로서 뭐 했나, 반성, 죄책감, 이거를 인사이트로 많이 삼으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잘 보시고, 저 홍공쌤도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았구나, 과정을 보고 과정에서 좀 가져올 수 있는 거, 인사이트라든지 시스템을 조금씩 벤치마킹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건 비단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도 저는 이제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일찍 일어나죠, 그죠? 첫 번째, 애들이 일찍 일어나고, 두 번째는 일찍 일어나서 이제 공부를 한다. 이 두 가지 지점이 되게 좀 겹쳐지니까 되게 지금 신기하게 느껴질 텐데, 먼저 그럼 일찍 일어나는 게 전제가 돼야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늦게 일어난 애가 갑자기 뭐 일찍 일어난다. 요게 좀 쉽지가 않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이제 휴직을 해보고 애를 옆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뒤치다거리도 좀 해보고 돌아서면 밥 해야 되는구나, 이 주부의 마인드를 이제 느끼게 되면서 이제 와이프랑 좀 진지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 전에도 그랬었어요. 제가 이제 영미권 친구들이랑 친해지다 보니까 애들 이제 밤 되면 일찍 재우고, 굉장히 애들의 선택권 존중해주고, 애들이 뭔가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고, 약간 좀 그런 독립된 문화, 분리된 문화, 하나의 어떤 인간으로서 존중해주는 문화, 굉장히 좋아하고는 있었죠. 자, 어쨌든 그러던 와중에 애들을 좀 전 일찍 재워야겠다 생각을 좀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고, 와이프랑 저랑 거실 불부터 이렇게 탁 끄면서 한 3세 때 됐나? 2살, 3살 때 됐나? 4살 때인가? 하여튼 지금 너무 가물가물하네. 어쨌든 와이프랑 이제 합의가 돼서 거실 불 끄고, 또 방으로 들어오면 또 이제 근처 불도 끄고, 방에 이제 취침등만 살짝 켜준 상태에서 동화책 읽어주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쵸? 엄마 아빠가 먼저 잠들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깨보면 어느 날 애가 자고 있거나 애가 깨 있거나 뭐 이런 날들이 좀 반복이 됐습니다. 굉장히 힘든 날들을 넘어가지고 한 일관성을 두고 하니까 역시나 부부가 힘을 합치고 일관성 있게 진행을 하고, 방법도 거실부터 천천히 꺼 들어오고 애를 굉장히 좀 편안하게 해주니까 이게 좀, 첫째 같은 경우는 수면 이게 정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가 일단은 수면, 저녁 한 뭐 이렇게 8시, 8시 반 자는 것을 이제 성공하면서부터 일단 이 역사가 좀 시작이 됐습니다. 굉장히 수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고생을 많이 했고, 두 번째 이제 첫째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8시 반 뭐 요 금방 해가지고 잠을 자게 되는 어떤 습관이 생기니까, 둘째도 어떻게 해요? 이 녀석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말을 잘 못해서 그렇지 톡 끼고
무조건 이겨야 된다 생각이 있으니까 지가 더 옆에 가서 막 잘려보고 이랬던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해서 둘째를 재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정말 첫째를 보고 있다 보니까 둘째는 정말 조금 미안할 정도로 발로 키웠다 할 정도로 수면 교육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첫째 재우고 너도 같이 자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몰이를 하면 어쨌든 그 벙크 베드 이렇게 벙크 그때 벙커였나? 테두리 어쨌든 테두리 이렇게 쿠션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재웠던 기억이 들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와이프랑 저랑 이야기를 해서 어릴 때부터 수면 교육에 대해서 일단 생각했죠. 그때부터 우리가 미리 나중에 그래서 일어나면 아침에 인간들을 키울 거야. 아침에 독서하는 습관도 키워야지 라고 계획한 거는 1도 없었어요. 진짜. 일찍이라도 자라. 왜? 우리가 좀 편하게. 우리가 좀 살자. 자고 나면 맥주라도 한 캔 하면서 다음 대화를 나눠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체력적으로 살자라는 그 마음 되게 컸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일찍 자면 또 키도 클 거고 제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서구적인 그런 거 영향 받은 것도 있고 해서 합심을 해서 일찍 첫째를 재웠고 그게 좀 정착하니까 그 시스템에 둘째도 이렇게 잘 편승을 했다. 잠도 경쟁을 하는 것 같아. 지가 더 빨리 자려고. 여튼 그 토끼 녀석 참 귀엽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둘이 이제 잠자는 습관이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와이프랑 이제 이야기를 밤에 또 이야기하다 보면 다음으로는 이제 어떤 학습적인 거, 교육적인 거 어떻게 훈육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밤에 8시 반부터 애들이 자고 나면 그렇죠? 나와서 한 밤 12시까지 그렇죠. 3, 40분 정도 정신 차리고 그다음에 이야기하고 맥주 한 캔을 하든 야식을 시켜 먹든 해도 한번 거의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는 풀로 저희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걸 몇 년 동안 이야기했겠어요.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얘기하다 보니까 와이프가 어느 순간에는 이런 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는 부분이 있고 저도 충분히 그 지점에서 이야기를 해볼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사실 저는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다른 교육들 애가 셈에 대해서 배운다든지 애가 나눗셈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한다든지 혹은 국어 같은 거 힘들어 한다. 이런 지점이 있으면 그거에 훨씬 투자를 많이 하지 그거에 비했을 때 영어는 정말 적은 양으로 지금 정말 가랑비 맞추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말에 중심을 두는 것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거의 영순이라고 생각을 하는 전제하에 영어 교육을 사실은 하고 있는 거고 굉장히 지금 가랑비에 비 맞춰가면서 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요. 애가 어쨌든 이렇게 일찍 자게 되고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체육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게 되고 정말 교육에 대해서 좀 점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부모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주위에 애들 또 뭐 한다 이런 거 듣게 되고 보게 되니까 어쨌든 부모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애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고 또 공부를 하고 숙제가 있고 그러면서 좀 엄마 아빠가 봐주고 이러면서 좀 더 이제 교육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 같은데 여튼 중요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도 좀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은 학습지 같은 걸 좀 이렇게 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영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어느 날 보다 보니까 이거 좀 전자독서 같은 거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걸 하기도 하고 어쨌든 애가 해야 될 과업이 여러 가지 과목에 걸쳐서 좀 이제 조금씩 생기게 됐는데 애가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요렇게도 해서 이렇게 시키기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가 유독 좀 심했었잖아요. 애가 이제 학교를 안 가는 날이 이렇게 굉장히 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멘붕이 왔죠. 와, 온라인으로 다 돌리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애도 눈 껌뻑껌뻑하고 아프다고 그러고 이게 뭔가 학부모하고 부모는 또 입장이 다르잖아요. 학부모가 돼보면 또 왠지 또 수업 결손이 또 생긴 것 같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사로 바라볼 때랑 부모가 됐을 때랑 학부모가 됐을 때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저는 이제 체험을 했죠. 여튼 애들이 해야 될 과업은 점점 많아지고 어떻게 보면 뭔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하려고 하니까 저도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퇴근해 와가지고 또 뭔가 봐주는 거 굉장히 힘들고 와이프 입장에서도 뭔가 이제 오후쯤 되고 지치고 밥도 또 해야 되고 뒤에 가서 뭔가 해야 될 뭔가 많은 일들이 남아있다는 것은 아이들도 힘들고 와이프도 힘들고 저도 힘들다는 점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단 와이프랑 저랑 밤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뒤에 후반부에 뭔가 많이 남겨두는 것은 굉장히 힘들지 않아? 이렇게 말을 했죠.
100% 이제 동의를 했죠. 서로 동의를 했고 안 되겠다. 이걸 좀 이른 시간에 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저희 집 애들은 뭐 6시 좀 넘어가면 이제 부시럭부시럭 일어나가지고 거실 나와가지고 뭐 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사실은 이제 아침에 이렇게 좀 말해봤죠. 저도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이니까 아침에 이렇게 노는 것도 좋아. 엄마 아빠랑 노는 것도 다 오케이인데 혹시 오후에 할 거를 조금이라도 아침에 당겨서 하면 그 다음부터 조금 더 노는 것도 좀 자유롭게 놀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봤거든요. 잘 안 됐습니다. 이게 뭐 이게 뭐 깔끔하게 잘 될 것 같았는데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후에 이렇게 되고 밀리고 나중에 며칠 또 이게 몰래 밀린 거 구멍 같은 거 숨기다가 막 둘째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다 했대요 해가지고 딱 보면 안 했는데 이러면 딱 보고 있다가 에 걸렸네 막 이런 표정도 줘요. 완전 저랑 성향이 달라. 신기해요. 어쨌든 그 밀렸을 때는 저는 어쨌든 밤에 좀 취침이 늦어지더라도 무조건 끝까지 다 시켰어요. 그게 벌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아이한테 말했어요. 너가 하루 해야 된다는 것은 엄마 아빠하고 약속이고 너 자신도 같이 그때 계획 세운 약속인데 약속이 어겨지면 아빠도 너하고 약속을 지킬 수 없고 앞으로 약속을 할 것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고통스럽더라도 너 하나하나 다 풀어라. 아빠도 옆에서 이렇게 계속 봐주고 아빠도 그때까지 잠자러 안 간다. 해서 끝까지 이렇게 옆에서 있어줬죠. 그것도 한 며칠만 더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한 3, 4, 5일만 이렇게 해주니까 잡히더라고요. 물론 그 3, 4, 5일이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체력적으로 힘이 빠지고 지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 대전제가 지켜졌을 때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또 부모가 굉장히 좀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믿고 있었어요. 수면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와이프랑 저랑 번갈아 가면서 애가 안 하면 끝까지 어쨌든 웃으면서라도 옆에 이렇게 있고 힘든 거는 애가 막 큰애 같은 거 울기도 했어요. 근데 끝까지 도와줄게. 너는 되게 잘하고 있는 거야. 막 응원해주면서 이렇게 했죠. 결국은 다 하고 밤에 다 했지. 내일도 이렇게 저녁에 너 다 할 수 있는 걸 알아. 하지만 아침이든 오전이든 네가 시간이 있을 때 좀 더 한다면 오후에 이런 게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없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겪었죠.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아이도 저도 화를 한 번도 낸 적 없어요. 왜냐하면 잘할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고 제 어릴 때보다 훨씬 낫다고 제가 늘 말해줬어요. 아빠 어릴 때는 이런 게 참 많이 부족했는데 누구누구 이런 거 잘하는 것 같아. 대단한 것 같아. 계속 칭찬해주면서 이렇게 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둘째가 아침 제가 일어나면 아빠 내가 이거 미리 다 했어요. 칭찬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엄청 칭찬해줬죠. 머리 쓰담쓰담 안아주고 잘했네. 근데 둘 중에 한 명만 그렇게 해도 나머지 하나도 칭찬받고 싶어서 또 합니다. 그때부터가 이제 선순환 지점인 것 같아요. 그동안은 이제 악순환이었다고 하면 얘가 안 하는 거 형아도 안 했대요. 얘도 안 했대요. 이렇게 되다가 이제는 그 밤에 막 지루한 과정을 인내하고 같이 해주고 계속 일관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해주니까 아침에 한 명이 하기 시작하고 옆에 질세라 같이 하고 칭찬 같이 해주다 보니까 어느 날은 이제 오늘 할 거를 아침에 다 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둘째도 어때요? 자극받아서 다 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어때요? 둘째가 다 안 했는데 속여서 다 했다고 하는 건 제가 어느 날 랜덤하게 잡죠. 간헐적 강화하는 거죠. 이거 다 안 된 것 같은데 이거 실수한 것 같은데 실수를 한 것도 이것도 너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니까 내일부터는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라. 알겠니? 왜냐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 둘째가 알았대야. 사실 이랬지만 속일래다 걸린 거겠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애가 또 실수할 수 있는 것도 중간중간 이렇게 잡아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도 정착화가 된 거죠.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결국은 아이들이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한 명 일어나면 부시럭 같이 일어나요. 왜? 먼저 하면 자기 뒤질 것 같아가지고 놀 때 같이 확 놀고 싶은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7시 혹은 뭐 6시 한 3, 40분에 될 때도 있어요. 일어나면 애들이 이제 과업을 하면 엄마 아빠가 검사를 매일 하진 않지만 어쨌든 조금씩 다 검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가끔씩은 제가 되게 꼼꼼하게 검사하는 거 그러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되게 열심히 하고 그 과업한 거에 대해서 되게 뿌듯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튼 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결과 뒤에는 반드시 어떤 부모의 소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가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라도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제가 뭐 육아서라든지 책 뭐 이런 것들 참고는 했지만 저는 어쨌든 결론은 실천 그리고 시행착오에 근거해서 어떤 제 개인 경험담을 공유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100% 맞다는 말은 절대 아니고 어쨌든 그 과정 속에는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었다는 점을 저 말씀드리고 싶어 해서 너무 결과만 보고 어쩜 애가 이럴 수 있니? 우리 집에는 참 나는 반성해야겠어. 이렇게 생각 절대 안 하시면 좋겠어요. 본인의 어떤 그 가족 문화 안에서 분명히 강점이 있을 거거든요. 강점을 더 극대화시키고 지금 당장은 약점으로 보이지만 요거는 벤치마킹 했을 때 뭔가 좀 나아질 수 있겠다. 그럼 하나씩 이제 바꿔나가는 거. 그게 어떤 그 가족의 어떤 강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면 교육에서 출발이 돼서 어떻게 보면 아침형 인간으로 이제 오는 것의 장점을 이렇게 설파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 있었죠. 하지만 와이프랑 저랑 합심해서 애가 이제 못다한 숙제는 끝에 스스로 꼭 옆에서 이거 뭐야 빨리 해야지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애가 어쨌든 실수라든 뭘 하든 끝까지 그 프로세스를 다 하게끔 정말 화 안 내고 이렇게 해줬고, 제가 늘 저희 첫째한테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거북이가 하다 보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거 아빠 알아. 아빠도 어릴 때 그랬었어. 근데 아빠가 한 가지 약속할 수 있는 건 있다. 너가 잘하든 못하든 학교 가서 100점을 받든 빵점을 받든 아빠는 진짜 언제나 안아주고 똑같이 사랑해 줄 수 있으니까 빵점 맞아도 괜찮고 100점 맞아도 괜찮아. 너가 이렇게 약속을 지키면서 숙제를 매일매일 하는 모습 그것만 보여줘도 엄마 아빠는 너무나 행복하고 너가 대단하다고 느낀다. 그러니까 그런 성적이나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지금 하는 약속들, 계획들 우리 잘 지키자.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여튼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어떤 일련의 어떤 결과, 뭐 주위에 있는 사람의 어떤 결과에 집중하기보다는 그쵸, 과정. 그리고 반드시 그 과정 속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었을 거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가족의 어떤 강점, 어떤 다양성, 독특함, 그거를 좀 존중을 하면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좀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벤치마킹 잘해서 우리의 강점으로 삼을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가족끼리 좀 잘 논의를 하면 조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튼 저는 요즘 너무 좋아요. 애들 저한테 이렇게 아직 아들 둘인데 이렇게 안기고 아빠 사랑해요 해주고 안아주고 이런 모습이 너무 고맙고 진짜 제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또 오늘 저희 아이들의 비밀에 대해서 살짝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가족 문화라든지 아이들의 수면 패턴, 공부하는 방식 이런 것들은 어떤지 한번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